오늘은 소득 처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소득 처분이죠. 이 소득 처분은 뭘까요? 소득 처분,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외부로 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 이게 소득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인이 이 인건비를 계상했다. 인건비 100만원이죠. 대변은 현금 100원, 100만원. 그럼 이 인건비는 귀속이 누구한테 됐죠? 임직원한테 인건비 준 거죠. 이 장부에 인건비를 계산한 경우죠. 소득의 귀속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세무조정사항이죠. 세무조정사항, 입금산입, 송금산입.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출 누락, 상여 1000만원.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거예요. 매출 누락.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인데 이 단기 순이익 2천만원에 그 매출 누락액이 현재 포함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하고 매출 누락액 1000만원을 가산해서 이 3천만원을 과세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으로 한다. 이제 세무조정은 무엇인지 알겠죠? 입금 산입, 매출 단기 순이익 2천만원에는 매출 누락액 1000만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 2천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가산해서 3000만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을 구한다. 이게 세무조정입니다. 근데 이 1000만원, 이 매출 누락한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이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게 겁니다. 이게 소득 처분입니다.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 그러면 이 현금 매출 누락이겠죠.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경우에 이 현금 매출 누락했다. 그거는 법인 대표자가 이 현금 매출 누락액을 법인 대표자가 가져갔다. 그런 경우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소득의 귀속은 법인 대표자다. 법인 대표자가 1000만원을 가져갔다. 그래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이 소득의 귀속 2천만원은 법인 대표자한테 귀속되었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가산된다. 이거예요. 세무조정.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하고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세트다. 하고 소득처분하고
보겠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죠. 당기순이익, 회사의 당기순이익에다 입금산입을 더하고 송금산입 빼가지고 각 사람들 소득금액 구하고 거기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율결손금을 차감해서 이 과세표준을 구한다. 거기고 그리고 거기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탄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당기순이익에 입금산입 가산하고 송금산입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입금산입한 금액이죠. 입금산입한 금액 중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 있다.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 있는데 당해 외부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의 기속자를 분명히 하여 기속자의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 그러니까 법인 외부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명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소득 처분한다. 법인 외부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명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소득 처분한다. 그럼 이 소득 처분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럼 이 소득 처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이 당기순이익과 각 사람들 소득금액 차이의 세무조정 금액에 대한 소득의 기속자를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정 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의 기속자를 결제하는 것을 소득처분한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보죠, 유보. 이 소득처분은 일단 송금산입 뺄게요. 유형이 이렇게 있어요.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유보, 입금산입하고 소득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상여다, 소득 처분이 상여로 된다. 그럼 입금산입 그리고 상여 이런 식으로 이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 유보 있죠, 유보. 이 유보는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의 차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회사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을 계산한 경우죠. 근데 세법은 회사의 회계처리입니다. 회사의 회계처리. 세법은 이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죠. 원가법. 그러니까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손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 이 회사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어떻게 돼요? 단기 손익이죠. 단기 손익.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이 1000이다.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 1000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이 반영된 상태죠. 단기 순이익 100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매출 900, 매출 원가 100이라 500,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가증권 평가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900에서 500 빼고
100 더하고 당기순이익 1000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기순이익 1000을 만들려면 400에서 500 더하니까 500. 이 정도 되겠죠. 회사의 당기순이익 1000은 이 매출액 900에서 매출원가 500 빼고 당기매매증권 평가익 100 더하고 유가증권 처분익 500 더해서 당기순이익 1000을 만든 겁니다. 현재. 그런데 이 세법은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입금불산입, 이 당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100 계산한 거를 빼준다. 다시 빼주는 겁니다. 입금불산입 100.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렇게 유보입니다. 회사는 당기매매증권 그러니까 당기매매증권을 당기매매증권을 500의 취득, 그 다음 평가익 100 계산했죠? 평가익 100. 그럼 어떻게 돼요? 600이죠, 600. 근데 세법은 원가법 평가. 그렇기 때문에 당기매매증권은 500입니다. 취득원가인 50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금불산입 600에서 100 빼가지고 500 다시 돌리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이 회계상 당기매매증권은 600인데 세무상 당기매매증권은 500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 차이가 100 나는 거죠. 100. 이게 유보입니다. 유보.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 또는 회계상 부채와 세법상 부채의 차이, 또는 세무상 자본과 회계상 자본의 차이. 이게 유보예요. 유보. 어렵지 않죠? 이게 처음에 유보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세무조정사항이 사내에 남아있어서 결산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면 유보에 소득초만한다. 유보는 결산상 회사 장부상 자산이나 부채와 세무상 부채의 차이입니다. 차이. 이게 유보다. 예를 보세요. 회사가 지배주주에 대한 해외 여행 경비죠. 그러니까 이 지배주주가 유럽 순방을 했어요. 자기들이 혼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기도 놀러 갔다 온 거예요. 프랑스나 이런데. 그래가지고 든 돈이 1000만 원이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회사가 대신 부담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배주주 여행 경비를 왜 회사가 대신 부담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는 근데 이거를 비용 처리했어요. 자기 업무와 관련된 비용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용 처리한 금액만큼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시킨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뭘로 해요? 그러면 뭘로 하죠? 송금불산입입니다. 송금불산입.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한다. 그러면 송금불산입에 세무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이 지배주주 있죠? 이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배당, 입금산입, 배당.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배주주의 1000만 원이죠? 입금산입 1000만 원 배당.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은 지배주주의 배당 소득에 가산된다. 그래서 소득세 부담한다는 겁니다. 부담한다. 이 소득의 기속자를 결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다. 그러면 지배주주의 배당 소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회사는 이걸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하고 업무 무관 비용 1000만원 배당. 이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이 지배주주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배당이에요. 인정배당. 여기 보세요. 이 소득의 기속자,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입금 산입했을 때 소득의 기속자가 이 주주인 경우, 이런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이 배당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주주들은 이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용인, 소득의 기속자가 임원이나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그리고 보면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어차피 그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장부 기장을 하죠.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출로 한다. 보세요. 소득처분은 상여, 배당, 기타 사유출, 사내유보, 또 기타 소득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금 산입 할 때 이제 세무조정 소득처분이 나오죠. 사회 유출된 금액은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이 된다. 그리고 사회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그런 경우는 유보입니다.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보세요. 이게 쭉 나와있죠. 이게 사회에 유출됐다.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다. 이런 경우는 회계상 자산부채는 불변이다. 어차피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 세무상 자산부채는 불변이다. 근데 만약 유보인 경우에는 입금 산입한 금액인데 그 입금 산입한 금액이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보입니다. 유보. 그래서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킨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산입 세무조정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사회에 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란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하고 기속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의 기속자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고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 유출 등의 소득 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쭉 나온 거죠. 사유 유출된 경우로서 기속자가 분명하다. 그런 경우에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다만 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귀속자 불분명분은 대표자에 대해 상여로 처분한다. 보세요.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의 기속자가 분명한 경우는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한다. 근데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회사 외부로 유출되는데 한 10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소득의
이 귀속자가 누구다 모른다는 겁니다. 대표자가 나 모른다, 나 몰라, 나 그 돈 1000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갔는지 몰라. 대표자가 모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표자가 다 알겠죠? 대표자가 회사 책임자인데 대표자가 모르면은 아무도 몰라요. 뭐 경리부장이 알 수도 있겠네요. 예. 하지만 이 경리부장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대표자는 그 누군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러면은 이 대표자는 소득이 많겠죠, 되게. 이 사람은 보통 억대 연봉입니다. 억대 연봉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시킨다는 겁니다. 만약 한 1억을 모른다. 소득의 기속자가 불분명한 게 그 1억 원이다. 그러면 그 1억 원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그럼 대표자가 2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원래 연봉 2억. 근데 거기에 플러스 1억 원. 그러면 3억 원입니다. 3억 원. 3억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죠. 예,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 1억 원에 대해서 거의 한 50%가 세금입니다. 1억 원에 대한 50%를 세금으로 물린다. 뭐 의료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50% 될 거예요. 세금으로 물린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속자 불분명분해를 대표자는 반드시 밝혀야 되겠죠. 이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만약 이 상여로 소득 처분된 경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한다. 원천 징수, 법인은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를 보세요. 해외 여행비를 지출하고 비용을 처리했는데 업무 관련 수익이 없다. 그런 경우 주주가 해외여행 갔는데 그 해외여행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업무 무관 경비, 배당. 만약 그리고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업무 무관 경비, 상여입니다. 상여면 어째요? 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죠. 소득의 귀속자를 결제하는 게 소득 처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한 대표이사죠. 그러니까 회사랑은 퇴직했는데 이 대표이사, 그러니까 전 대표이사죠.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업무 무관 경비하고 기타 소득입니다. 이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정상여에 대한 지급시기 있죠? 인정상여에 대한 지급시기.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듯이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여행 경비. 누구요? 대표이사가 해외여행 프랑스나 그런 데 갔는데 이 해외여행 든 경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경비 처리한 경우죠. 비용 처리한 경우, 경비 처리한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겠죠? 송금 불산입, 상여죠, 상여. 업무 무관 경비, 상여. 그러니까 이 세무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사는
비용 처리했다는 겁니다. 비용 1000만원. 회사는 이 장부에 이 비용 처리한 했다 이거예요. 회사 장부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 장부에는 회사가 이 비용 처리한 금액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세무 조정으로 송금 불산임하고 업무무관 경비 1000만원 상여 이렇게 소득 처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법인은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원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럼 이 지급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지급시기. 법인이 언제 이 금액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이 송금 불산이 업무무관 경비 1000만원 상여할 때 이 상여는 인정상여입니다. 인정상여. 이거 알아두세요. 인정상여. 이 인정상여.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근로소득 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정상여. 이 지급시기 알아야 되겠죠? 이 보면 인정상여 지급시기 있죠? 법인이 언제 지급했는지 1번 보세요.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법인세 신고가 언제 하는 거죠? 다음 연도 3월달 하죠. 3월달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다음 연도 3월달 이때 법인세 신고합니다. 법인세 신고. 그럼 이 법인세 신고한 날 예를 들어서 3월 25일 날 신고했다. 3월 25일 했다. 그럼 이 3월 25일에 지급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한 날로 본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원천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세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이죠. 과세관청. 그런 경우는 이제 세무조사 해가지고 결과 받는 날이죠. 세무조사 결과 받는 날. 이때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는 날. 이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소득금액이 바뀌었다는 거죠. 소득금액이 변동했다는 것을 통지서 알린다는 거죠. 이 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아닙니다. 받은 날.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 발송한 날이 아니다. 받은 날이다. 이 받은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죠.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이 달라요.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는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날이죠. 인정상여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에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의 합산. 언제 어느 연도에 근로소득이 합산할 것인지 보시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죠. 그러니까 결산 확정일은 아니다. 결산 확정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 있죠? 소득세, 근로소득 거기서 나와요. 그걸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설명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차피 이거는 세법은 이래독 하면 됩니다. 이래독 하면은 대충 이제 감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더라도 진도를 쑥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죠. 제가 설명한 거. 소득의 귀속 시기하고 지급 시기 의제. 예를 보세요. 예. 2020년 3월 21일에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죠. 법인세 신고. 2019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2020년 3월 20일에 했다. 그리고 이때 신고할 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송금 불산입, 인정상여, 뭐 1000만원 상여 이런 세무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인정상여 했다 그러면은 이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돼서 과세된다는 거죠. 그때 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죠.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2019년 이 갑의 근로소득에 합산된다는 겁니다.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갑의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인정배당이나 인정기타소득은 결산 확정일이죠. 소득의 귀속자의 소득의 수입시기가 결산 확정일입니다. 근데 인정상여만 근로 제공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좀 특이한 거예요. 되게 이게 인정상여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인정배당 보세요. 2020년 3월 21일에 법인세 신고했다는 거죠. 2019년 소득에 대해서 2020년 3월 20일에 법인세 신고했는데 갑에 대한 인정배당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대주주에 대한 해외 여행경비죠. 대주주의 해외 여행경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해서 송금 불산입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 경우죠. 그럼 이때 이 배당 소득 수입 시기는 결산 확정이기 때문에 2020년 갑, 대주주 갑의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달라요, 둘이. 인정상여는 2019년 소득 기록된다. 근데 이 갑의 배당 소득은 2020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회 유출된 바꿔야 되겠네요. 사회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죠. 그러니까 회사 외부로 유출된 그 소득 있죠. 거기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그럼 우리 뭐라고 배웠죠? 앞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이제 보세요. 사회에 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잠깐만요. 법인이 어디로 갔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죠. 이 회사가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죠. 대납한 경우. 그러니까 이 3억 앞에서 배웠듯이 그러면 이 송금 불산입 상여죠. 상여. 그럼 소득자 소득의 귀속 불분명분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늘어난 소득 있죠?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죠. 법인이 대납한 경우. 이거는 뭐예요? 법인이 대신 내준 경우죠. 법인이 대신 내준 경우. 대납. 법인이 소득세를 대신 내준 경우죠. 이런 경우 어때요? 이런 경우는 대표자한테 빌려준 겁니다. 자금을 빌려준 걸로 본다. 우리는 앞에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이렇게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회사가 법인이 대표자한테 자금 빌려줬다. 그러면 이걸 가지급금으로 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죠.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래 인정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하고 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배웠죠. 지금 안 배웠는데 일단 한번 맛보기로 지금 하겠습니다. 강의를 계속. 업무무관 이 회사가 이 귀속자 불분명분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런 경우 이 업무무관 원래는 원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봐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고 입금 산입하고 이 세무조정을 원래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는다. 보세요. 책 보세요. 책. 이 소득세 대납한 경우 이 대납한 금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기타 사회 유출.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다. 소득의 기속자 불분명분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이때 소득세 대신 내준 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원래 회사가 매출 누락한다. 그 매출 누락액이 누구에게 기속되었는지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기속자 불분명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대납했다. 그러면 이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의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이나 가곡 경기 등 분양하게 사의 유출된 금액을 회수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다만 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에 유출된 금액을 입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 처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매출 누락했다. 그러면 원래 상여입니다. 상여. 현금 매출 누락 같은 경우는 원래 상여로 소득 처분하지만 만약 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한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에 유출된 금액을 입금 산입한다. 그런 경우에는 상여입니다. 상여. 유보로 소득 처분하지 않는다. 이 예를 보세요. 회사가 매출액 1000만원을 누락했는데 2019년 3월 1일에 수정신고했다. 매출 누락액에 대해서 수정신고했다. 그러면 입금 산입 유보입니다. 1000만원 유보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